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 정부 기관 사이의 판단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 시기나 제3차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한 국가정보원 전망에서도 그 해석을 놓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논란 내용과 배경 알아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네,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개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쏠 수 없다고 말했는데 국정원장은 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언뜻 보면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충돌로 볼 수는 없고 표현 방식의 차이에 따른 오해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동식 발사 차량이라는 개념에서 발사 차량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발사 차량에서 바로 쏘지 못하는 상황을 강조를 해서 기술 부족을 거론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은 2016년 말과 2017년 초에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발사 차량에서 폭발하는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차량에서 쏘지 않고 별도의 거치대에서 옮겨서 발사를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왔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기술 부족의 가능성이 농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과 국방부는 이동식 발사 차량이라는 개념에서 이동식이라는 요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발사 차량에서 발사하든 별도의 거치대를 이용하든 장소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동식 발사 차량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최근 개발 중인 4가지 종류의 미사일과 방사포 위협 수준에 대해서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네, 이것도 표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위중한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위협이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의용 실장의 발언은 위협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직 위중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북한이 최근 12차례 미사일과 방사포 실험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개발 단계입니다. 그리고 KN-23의 경우는 이제 완성된 미사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미사일에 대해서는 또 주요 특성에 대해서 대부분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위중하다고 분류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을 했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위협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용 실장이 좀 더 세심하게 표현을 사용하는 게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안보와 관련한 사안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할 때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충분하게 검토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교훈이 재확인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네, 또 국정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3차 정상회담을 12월로 작정했다는 말도 있고 단순한 추정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네, 이것도 좀 의사소통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었는데요.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이제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들이 이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해가 발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에 연말까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온다면 정상회담을 해볼 용의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북미 협상 상황을 전망을 한 것입니다. 연말까지 정상회담을 준비하려면 가장 늦은 시간을 기준으로 해도 최소 3, 4주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실무 협상을 한 번은 해야 한다라는 계산을 제시를 한 것인데 이것을 이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12월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의사전달이 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브리핑을 또 나중에 다시 해서 부분적으로 오해가 해소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부분을 브리핑한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국정원과 사전에 그 문장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오늘 방한할 예정입니다. 한미 관계가 지금 지소미아 문제로 긴장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지소미아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스틸웰 차관보 오늘 저녁 8시쯤 입국을 방한을 예상을 하고요. 미국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의 주요 관심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협력 가능성 이 부분을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소미아는 현재 한미 동맹을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현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 지소미아와 인도태평양 전략 이 두 개가 별개의 주제로 보이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보면 지소미아 문제도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검토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논의도 되고 매우 진지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로만 봐도 미국이 구체적인 방향성을 갖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권고하는 노력 이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 구상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번 스틸웰 차관보의 방문은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